폐가. 우리 동네에는 유명한 폐가가 있다. 그곳은 꽤나 큰 주택으로 살던 사람들이 살인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많은 곳이다. 얼마 전 친구 영석이가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야, 나 진짜 귀신 봤잖아. 얼마 전에 그 폐가 앞 골목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 웃음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싶어서 봤더니 유리창에 사람 그림자를 본 것 같거든. 그 소문이 사실인가 봐. 아이고, 잘못 봤겠지 임마.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아, 진짜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아, 그럼 나랑 내기할래? 내가 가서 영상 찍어올게. 없으면 5만 원 빵 콜? 그래, 좋아. 가서 오줌이나 지르지 마라. 그렇게 난 영석이와 내기를 하게 되었다. 세상에 귀신은 없다고 큰소리치긴 했지만 막상 들어가려니 분위기에 압도되어 잠깐 망설여졌다. 그래, 귀신이 어딨어.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오면 되는 거야.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한 채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의심연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반겼다. 뭔가 지나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바람이 문을 열어놓은 듯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와 낙서, 그리고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그때였다. 화장실 쪽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것도 바람 소리인가? 진짜 귀신인가? 아니야, 잘못 들었겠지. 그냥 바람 소리일 것이다. 얼른 할 일만 하고 나가자 싶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엔 알 수 없는 한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바닥에는 눌러붙은 빗자국도 보였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아까 들렸던 웃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바람 소리가 아니다. 다만 아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가 아닌 낮은 남자의 웃음소리였고 장롱 안쪽에서 들린다는 것이다. 그때 장롱에 붙어있는 부적이 눈에 띄었다. 떨리는 손으로 부적을 떼보았다. 순간 장롱문이 벌컥 열리며 남자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놀라 주저앉으며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와 동시에 웃음소리도 멈추었다. 몇 초간의 정적. 칠흑같이 어둡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어둠에 시야가 적응해갈 무렵 무언가 느껴졌다. 거친 숨소리. 내 앞엔 누군가가 있다. 시뻘겋게 충혈된 남자의 눈이 내 눈과 마주하고 있었다. 무언가 차가운 기운이 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영석이가 보았다던 귀신이 바로 이것인가? 나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걸음은 작은 방을 향하고 있었다.
적이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봉인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으니 영상으로만 남기고 바로 주방으로 갔다. 모든 물건엔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흔적으로 가득했다. 다만 눈에 띄는 한 가지.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해봐야겠다. 먼지로 가득한 다른 물건들과는 달리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이 유독 빛나 보였다. 게다가 칼날엔 붉은 무엇인가가 묻어 있었다. 아까 안방에서 보았던 그 피와 같은 것일까? 여기서 살인사건이라도 있었던 걸까? 점점 불안해진다. 귀신이고 뭐고 빨리 벗어나야 할 것 같다. 이제 작은 방 하나만 남았다. 빨리 찍고 나가자. 작은 방으로 가보니 무언가가 담요로 덮여 있었다. 아무래도 그냥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렇게 허무하게 내기에서 지고 말았다. 겁쟁이라는 놀림도 덤으로 받았지만 난 후회하지 않는다. 폐가는 사실 너무 위험하다. 귀신이 있든 없든 수년간 관리가 안 된 건물이니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또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니까.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 저 안에 누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 괜한 호기심은 수명만 단축시킬 뿐이라고. 아무리 들어도 바람 소리는 아니다. 영석의 말대로 정말 귀신이 있는 걸까? 떨리는 손으로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여자의 웃음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추어 보니 욕조에 웬 여자가 앉아 있었다. 갑자기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공포는 극대화되었고 나는 얼어붙은 채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곤 손에 힘이 빠져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와 동시에 여자의 웃음소리도 멈추었다. 칠흑같이 어둡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다. 몇 초간의 정적. 어둠에 시야가 적응해갈 무렵 무언가가 느껴졌다. 그 여자는 욕조에 없다. 아니, 지금은 욕조가 보이지 않는다. 여자의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 그리곤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이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린다. 누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누굴까?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다. 그치? 조심스레 담요를 걷어보았다. 순간 웬 남자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고 놀란 그가 고개를 돌려 내 시선과 마주했을 때 끔찍한 환영이 보였다. 저 남자가 이 집에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를 찌르고 달아나는 모습. 경찰들과 사람들이 분주하게 시신을 수습하는 모습. 남자의 시체는 장롱 속에서, 여자의 시체는 욕조에서 발견된다.
그렇게 시신은 수습되었지만 두 부부의 영혼은 이 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뜻했던 집이 을씨년스러운 폐가의 모습으로 변하도록 피눈물을 흘리며 각자 죽음을 맞이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호기심에 이 집에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부부는 살인마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온 집안에 부적을 붙이고 제 집처럼 활보한다. 그런 집에 내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게다가 부적까지 떼어주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이미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남자의 영혼에 잠식된 채 주방에서 들고 온 시퍼런 칼을 꽉 쥐고 있을 뿐이다. 여보,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난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담요가 덮인 모양새가 딱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같았다.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도 없고 혹시 몰라 서둘러 영상만 남기고는 후다닥 집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 한참이나 폐가를 벗어나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하고는 집에 돌아왔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씻고 영석이에게 폐가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려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다음날 그 폐가에서 수배 중인 살인자가 잡혔다는 연락이 왔고 경찰에 이것저것 진술하며 듣게 된 이야기. 사실 이 집의 주인 부부는 그 살인자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다. 부인의 시체는 욕실에서, 남편의 시신은 장롱 속에서 발견되었는데 근처에 CCTV도 없고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한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곤 수년이 흘러 사건이 잠잠해지자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그 집에 다시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던 거란다. 영석이에게는 영상을 찍지 못했다고 둘러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초자연적인 내용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영석이는 자신이 본 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었구나 하며 내기에서 졌다고 5만 원을 건네려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영석이가 본 것이 정말 귀신이었을지도 모르니까. 집안의 핏자국과 칼, 여자와 남자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은 그 살인자를 찾으려 부부가 남긴 흔적들이 아니었을까. 또 살인마가 있다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 살인마가 잠들어 있었으니 망정이지. 그 이불을 건드렸거나 살인마를 깨웠다면 나도 그 부부들처럼 그곳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되었고 그 후로 나는 절대로 폐가에 가지 않는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떠한 선택과 행동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심스레 담요를 걷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후회했다. 담요 속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찔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는 통증을 느끼며 나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광기로 가득한 눈빛을 한 누군가는 그렇게 나를 찌른 후 내 휴대폰을 들고는 유유히 그 집을 벗어났다. 범인은 신고도 할 수 없게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보려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대로 죽는 걸까? 야 임마, 야, 너 괜찮아?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다. 다행히 내가 걱정됐던 영석이가 찾아온 것이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했고 바로 신고해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지게 어린 호기심으로 시작한 내기에 돈이 아닌 내 목숨을 걸 뻔한 일이었다.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법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그 남자는 왜 흉기를 들고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 영석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저 살인마였을까? 그래, 귀신은 없잖아. 정신이 아득해진다. 눈에선 한 줄기의 눈물이 떨어졌지만 입에서는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여전히 그 집 안에 있었다. 다만 붉은 액체가 가득한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있는 내가 보인다. 나 죽은 거야?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린다. 누군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 그 살인마가 다시 돌아온 건가? 나 혼자 갈 순 없잖아. 이렇게 혼자 가는 건 억울하잖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내 웃음소리를 들었는지 내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얼굴을 확인해 봐야겠다.